자, DM 5일차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보시면 2차 함수랑 직선, 즉 1차 함수가 같이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중간고사 범위에서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긴 내용인데 아주 짧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일 때입니다. x축과의 관계가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한 점일 수도 있고 두 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걸 결정하는 건 뭐다? 판별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식에 따라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죠. 자, 이번엔 똑같습니다. 직선이 있을 뿐이에요. 직선이 있고요. 직선 옆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지금 보시면 1차 함수인 직선과 만나지 않죠. 교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다가요, 위아래로 할 수도 있고요. 이동하다가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한 점에서. 이때 교점이 한 개인 겁니다.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이 상황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같냐? 잘 보시면 여기 x축도 직선이에요.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세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잘 보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 이걸 가지고 판별식 d는 이렇게 세워서 부호를 판단했죠. 이때 이 0이란 녀석은 여기에 0을 가져다 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도 보시면 y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y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얘고 y는 0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태에서 판별식 D를 썼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신 상태에서 옆에 상황에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세우냐, 여기까지 똑같고요. 는 하신 다음에 이때는 mx 플러스 n을 써주면 돼요.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0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거죠. 왜요? 여기는 y가 0이니까. 근데 여기는 y가 mx 플러스 n이니까. 간단하죠? 같은 이유예요. 여기고 y는 해서 연립해 줄 때 얘랑 얘가 같다라고 놓은 게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마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줘야겠죠. 는 0 하고 마저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문제에 나오면 그냥 하면 된다는 거지,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료한끼리 묶어주고 나서 여기서 판별식 d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b의 제곱이니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자, 다시 보면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라는 거고, 0이면 교점이 한 개니까 이렇게 딱 접한다는 거고요.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이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부등식 읽는 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해달래요. 항상 위쪽으로 있게 해주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있게 해주는 x의 범위. 부등식이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항상이라 했으니까 이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야겠죠. 실수 전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구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k값만 구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를 잘 보면 지금 앞에 개수가 0보다 크죠? 아래로 블록이라는 뜻이겠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직선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직선 위에 항상 2차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직선 위에 존재하죠. 지금. 근데 얘가 이렇게 아래 뚫고 내려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이 구간에서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기게 해달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안 되겠죠. 접하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이제 판별식을 세울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와 달리 얘만 가지고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우면 얘는 x축과의 판별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뭘 써야 돼? 여기 이거 갖다 놓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 말이고요.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방금 해석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판별식 D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써주면 이제 자, 여기서 마저 해볼게요.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2kx 마이너스 2x가 넘어왔어요.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넘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좀 정리를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지금 k 플러스 1 x 이렇게 돼야겠죠? 플러스 3 플러스 k는 0. 판별식 D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B'이 지금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는 제곱되면 사라질 거니까 그냥 바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AC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정리를 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부등식 푸는 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좀 풀이 과정이 길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얘도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해달라. 똑같죠. 예,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까탈스러운 건 이 친구겠죠. k 플러스 2란 녀석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음수일 때는 이렇게 돼야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상 위에 있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아래가 되죠. 이거 아무리 움직인다 해도 실제 우리가 이걸 그리다 만 거잖아요. 그럼 항상 아래인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양수구나 라는 걸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얘는 양수여야 돼. 일단 이거 하나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지금 k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x 플러스 5가 이렇게 해주시고 넘겨주시면 k 플러스 2 x 제곱은 그대로고요. 지금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여기서 플러스 x가 하나 생기죠. 그럼 플러스 x가 생긴다 했을 때 어려우면 다시 풀었다가 이제 묶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플러스 x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x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4 넘어가면 플러스 1만 남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항상 여기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죠. 0인 것도 안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했어. 그럼 판별식 D를 써주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C는 1이니까 안 적을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좀 풀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자, 여기도 k 플러스 있고 k 플러스 2 있으니까 k 플러스 2로 묶고요. 여긴 제곱이니까 k 플러스 2 하나 더 있었을 테고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k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가 이거일 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이번에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이고요. 1차 함수는 직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안 중요해요. 그냥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그냥 의미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위쪽에 있어야 되고 위쪽에 있어야 하고 그때 여기가 1이어야 하고 여기가 3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 1과 3 사이에서만 위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을 언제 써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죠. 1과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1과 3 사이에 이렇게 위에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랑 똑같죠.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녀석을 만족하는 값이 1이랑 3이면 되는 거예요. 1이랑 3이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이 길어질까봐 선생님이 자세한 얘기를 자꾸 안 하는데 보면 지금 1일 때 이 초록색 직선하고 보라색 직선을 다 만족하죠. 3일 때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연립방정식이 성립됐을 때 x자리에 이렇게 1이나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3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 3을 집어넣으면 또 이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값 문제는 그냥 개념으로 푸시면 되죠. 그래서 세정거장 이내에 개념을 여기 하나 빠졌죠. 3번 절대값 A가 아래다 적을게요.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보다 클 때 이때 A는 이렇게 사이값 두 개가 나오죠. 여기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여기 문제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풀어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 식 하나, 이 식 하나.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사이값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ABC 꼴이니까 이렇게 해서 푸셔야겠죠? 자, 이렇게 생기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얘를 넘긴 다음에 위에랑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어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가 지금 세정거장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하나 해서 똑같이 부호만 반대로 여기가 이거면 여기는 이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얘를 키워드를 다른 걸로 잡아주면 이런 상황에서는 키워드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이다 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기준점이 1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 분류 해주시고 이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빼주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푸신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얘랑 여기에 나온 결론과 연립을 해줘야 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자리 값이니까 1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게 답이 아니라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했죠. 1보다 같거나 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요. 아래도 찾아야겠죠. 아래도 찾은 다음에 두 개를 합한 게 답이겠다. 그래서 한번 해설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하고 구간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통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하나 더 찾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간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A반 친구들은 1차 들어간 것까지만 일단은 잘 해보시고 B반 친구들은 2차 들어간 경우도 나중에 문제에서 풀어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